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재정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정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정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학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으로 공공정책의 목표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이제 재정학에서 고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정학은 이제 이 학문의 영어 명칭은 Public Finance입니다. 즉 공공 재정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정부 재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재정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정부 재정이라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서 바로 수입으로 잡는 세입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정부 재정을 다룰 때는 크게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게 재정학에서 이 정부 재정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바로 과거의 재정학의 학문의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재정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 즉 세금을 걷어들였을 때 뭐 어떠한 효과가 나며 이 세금을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주로 과거의 재정학에서 다루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의 효과를 분석을 할 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시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학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실물 부분을 나타내는 IS 커브와 통화 부분을 나타내는 이제 LM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정부가 이 세출, 즉 세금을 이용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실물 부분이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즉 이렇게 경제 전체의 생산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런 예산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들이 주로 과거의 재정학에서 이제 접근했던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 재정학의 어떤 학문적인 그 틀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순수하게 이 정부 재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재정을 다루는 큰 범위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있겠죠. 정부 정책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을 도와주는 기업정책, 그리고 산업을 육성시키는 산업정책, 그리고 어떤 순수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정책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 정부 재정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정부 재정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거시경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부의 행위에 대한 그런 이제 접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재정학은 이 정부의 예산 그리고 조세, 즉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재정학은 정부의 재정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이제 공공 부분에는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